안녕하세요. 곰손 차차입니다. 오늘은 거실 화분용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목공풀, 가위, 가공된 튜브, 그리고 튼튼한 팔과 허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는 허리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도 허리뼈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거실 화분의 거리도 허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 부분, 즉 벽에 붙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튜브를 가로로 눕혀서 척추 역할을 할 5개의 튜브를 눕혀줍니다. 다시 2개의 튜브를 연결해서요. 연결하고 긴 튜브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은 튜브를 시작점에 걸어둡니다. 걸어두었을 때 위에 있는 튜브를 아래로, 아래에 있는 튜브를 위로 계속 교차해 가면서 밑에 5개 걸어놓은 튜브를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간격을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교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종이 튜브를 꼬아서 진행하다 보면 옆에 있는 종이 튜브가 움직이게 되고 간격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며 처음에 지정했던 간격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5개의 튜브를 간격을 흩어지지 않게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만져줘 가면서 꼬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닥에 흰 종이를 깐 이유는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닥에 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뒷면이 까맣게 다르면서 거기가 반짝반짝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종이 튜브다 보니까 때가 타면 나중에 바니스질을 할 때 때와 함께 같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요. 미리 종이나 헝겊, 마른 헝겊 등을 깔아두고 작업을 하면 때가 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튜브와 튜브가 연결할 때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뒷면에 가도록 하면 됩니다. 2개를 교차 꼬기를 할 때 바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연결 부위가 오도록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면에는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 튜브를 교차하면서 위에 있던 튜브를 아래로 내려보낼 때 손톱이나 손가락으로 내려갈 튜브에 표시를 해두면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면서 엉뚱한 곳에 주름이 간다든지 미리 자리를 잡아뒀던 튜브가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손톱이나 손가락으로 표시해둔 홈이 고정 역할을 하면서 바구니를 짜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튜브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이 예쁘게 나옵니다. 다섯 개의 튜브를 제외하고 양옆에 라운드 부분에 있는 V자 튜브는 한 줄씩 늘어날수록 간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튜브와 튜브 사이에 뼈대를 더 넣어주지 않으면 이 V자는 계속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의 튜브 말고 V자와 튜브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튜브를 삽입해서 간격을 맞춰줘야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조금 귀찮아서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계속 한 줄 한 줄 늘어갈 때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수를 세었어요. 원래는 시작점에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양쪽 균형이 잘 맞춰집니다. 특히 원형 타입의 바구니들은 더 잘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점을 핀셋 같은 걸로 표시해 두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저처럼 하면서 개수를 세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잠깐 꺼둔다는 게 마이크를 안 켜고 계속 떠들었네요. 양쪽으로 지금 V를 그리고 있는 저 V가 라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추가할 때 그냥 기둥을 하나씩 더 추가할 때 튜브를 꼬임과 꼬임 사이에 기존에 기둥이 있는 튜브가 있는 사이에 넣고 있는데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꼬면서 아예 그 자리를 만들어 갖고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제가 한번 그 방법을 해서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을 기록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튜브를 만들고 나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 작업입니다. 단순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그렇게 막 많이 복잡하지 않아서 단순 작업하기 굉장히 좋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고 튜브를 꽂아 보면은 잡생각도 많이 사라지고 뜨개질을 했던 그 기분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뜨개질은 한 코 한 코씩 굉장히 더디게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구니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입체가 보이니까 굉장히 신났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 한번 해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종이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방구에서 갱지를 산다면 A3 용지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튜브에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원형 튜브가 제 힘 조절을 잘못해서 이렇게 안이 찌그러진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원형이 잘 보존되진 않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동그란 통통한 저 튜브가 거의 입체적으로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거를 보면은 양옆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보시면 이게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는 통통하고 양옆은 뾰족하잖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뭐 일정하진 않아도 굉장히 통통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공 탓인가, 제가 뭔가 가공의 비율을 잘못 맞춰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런 것인지 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니쉬질을 해놓고 걸어두거나 집안에 두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제가 가방도 몇 개 만들고 박스도 몇 개 만들었는데 정말 튼튼해요. 저희 집에 초반에 만들었던 박스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모든 인스턴트 음식들을 넣어두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염려하시는 게, 이게 종이라고 하니까 습기나 또 물에 같은 말이죠, 습기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튜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스테인을 사용하거든요. 이 스테인이 뭐냐면, 종이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을 다 메꿔주는 겁니다, 스테인 자체가. 그래서 이 안으로 습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물론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가능성이 좀 낮고요. 겉에는 바니쉬질을 한번 하기 때문에 겉에는 완벽하게 거의 코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도 내부도 스테인으로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인 자체 이제 구매할 때 방수, 곰팡이, 벌레 뭐 이런 거를 예방하는 나무 우드 스테인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색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여러 가지 염색을 해봤는데 대량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 바구니를 하나 만드는데 뭐 300개의 튜브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색칠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300개가 같은 색깔을 내야 되는데, 조금 색칠을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혼합을 해서 색칠할 경우는 색깔이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혼합 문제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어떻게 색칠을 해서 이게 말리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색깔을 칠해서 말리는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묻어나기도 하고,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천을 염색하는 염료를 샀어요. 우리 미술 시간에 또는 뭐 했던 손수건 염색 같은 거 아시죠? 이 염료를 사서 제가 이제 안 사실인데, 염료는 끓는 물에 염색이 되더라고요.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찬물에 이걸 풀고 종이를 담궈보니
종이만 해지고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물을 끓여서 넣었더니 염색이 돼요. 근데 또 문제점이 물을 너무 뜨거운 물에 하니까 이 목공풀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정 온도를 맞춰서 염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또 소량만 할 수 없다. 염색을 한번 뿌려서 물을 끓여서 뭐 하다 보니까 소량만 할 수 없고 아무래도 대량을 해야 하는데 물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대량 염색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처음과 끝이 같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대량 염색을 하려고 했는데 100도일 때 염료가 염색을 하는 그 색깔과 예를 들어서 60도일 때 염색을 하는 색깔의 차이가 격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염색을 끝난 뒤에 이게 색깔을 보니까 격차가 글라데이션이 샥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빨간색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주황색, 옅은 핑크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염색을 해봤고 지금 거의 만들어 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서 이번에는 필요한 양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스테인 자체에 색깔이 있는 스테인들이 있거든요. 그 스테인 자체를 칼라 스테인을 사서 튜브를 가공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국내에서 염색을 했을 때 종이를 비용이 적게 들고 균일하게 염색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요. 궁금하신가요?
화분거리의 바구니는 화분을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위보다 아래가 훨씬 더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타원형의 아랫부분을 더 넓게 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아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아랫부분을 넓혀 줄 것입니다. 반대편에 대칭되는 부분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가면서 밑에 부분을 계속 넓혀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갔던 부분보다 한 칸 덜 가게 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대칭되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 칸 덜 가고 다시 돌아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아래는 좀 넓은 타원형이 되겠죠. 후 작업 녹음을 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한 사실인데요. 분명히 튜브를 저렇게 엮어 나갈 때는 제가 저런 실수를 안 한 것 같은데 더빙 작업하고 편집 작업하면서 보니까 실수를 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계속 편집을 하다 보면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한번 눈에 밟히니까 계속 그 부분에 오면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뒤에 있는 고리를 잘못했거든요. 지금 꼬임을 잘못 꼬인 부분인데 왜 저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풀었다가 다시 했는데 왜 그대로 저대로 갔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스텔라 보면 책장 뒤에서 안 돼! 가지마!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안 돼! 거기 안 돼! 거기 왜 그렇게 구멍이 뚫렸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는 없고 다시 찍을 수는 없고 이걸 경험으로 만들면서 이제 한 번씩 영상을 봐야겠어요. 저게 자꾸 좌측에 저 설렁한 저 고리가 자꾸 눈에 밟히네요. 꼬임을 잘못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잘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제가 너무 제 쪽으로 당겨서 카메라에 안 나온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매듭 마무리 부분이라든지 세 줄 한 바퀴 돌고 마무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이걸 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찍고 와서 보니까 안 보여요. 마치 의도한 것처럼 이 꼬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저 밑에서 지금도 영상을 밑에서 찍고 있잖아요. 이 저 넓은 위에를 다 놔두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제가 편집하면서 많이 잘라낸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쭉 보시다 보면 왜 영상이 싹둑 잘렸지? 라고 보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얼토당토 않게 제가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타원형은 카메라에 보이는데 제 손이 너무 가슴 쪽으로 당겨져 있어서 카메라를 비껴나간 거죠. 네. 그럴 때는 안타까워서 밑으로 내리란 말이야, 위로 올리란 말이야, 조금 더 올려 위로 막 그러면서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부터는 튜브 하나를 추가해서 세 줄 꼬임을 시작합니다. 세 줄 꼬임은 누워있는 튜브를 세울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또는 기둥으로 쓰던 튜브가 짧아서 새 튜브를 연결할 때도 세 줄 꼬임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지대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두 줄 꼬임보다는 세 줄로 꼬기 때문에 튼튼하겠죠. 보통 바닥에서 시작할 때 쓰이는 꼬임과 기둥을 연장할 때 쓰이는 세 줄 꼬임은 2층에서 3층 정도 쌓기를 합니다. 또는 튼튼한 바구니나 큰 바구니를 만들 때는 무게를 지탱해 줘야 하고 또 무거운 거를 옮겨야 하는 그런 바구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 줄 꼬임으로 해서 바구니가 좀 무겁기는 하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튜브를 하나 더 삽입해서 기존에 있던 두 줄 꼬임과 합해져서 세 줄 꼬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한 줄 지지대를 두고 뜨다가 한 바퀴를 거의 다 왔을 때쯤 아무래도 화분을 받쳐야 하기 때문에 한 줄 지지대는 조금 약할 것 같아서 지금 지지대로 쓰고 있는 튜브들을 다 하나씩 더 튜브를 추가해서 세 줄 꼬임으로 다시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 부분을 완성했기 때문에 세 줄 꼬임으로 누워있는 종이 튜브를 세우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줄을 꼬아서 감기 때문에 누워있는 튜브를 세울 때 등을 확실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 줄씩 꼬아서 2층을 쌓을 겁니다. 두 바퀴를 돈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맞은편 부분에서 기둥을 두 개 세웠잖아요. 여기도 대칭되는 부분에서 기둥 두 개를 꼽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세 줄 꼬임으로 2층을 쌓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졸았는지 아니면 기억이 쇠퇴한 것인지 한 줄만 돌고 지금은 밑에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타원형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3개를 뜨고 다시 거기서 한 줄 늘리고 다시 뜨고 또 한 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직 촬영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서 조명과 카메라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바구니가 펄펄 변합니다. 녹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 색으로 왔다가
녹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색으로 왔다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제가 색 조정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제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색 조정을 해보겠지만 시청해주신 분들도 아직 제가 이 유튜브나 영상 찍는 거에 아주 초보라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 영상을 보면서 이 헐크로 변하는 바구니를 너무 눈에 거슬려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바구니의 중앙에서 3개로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닥에서 3개로 시작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위로 올렸잖아요. 지금 또 다시 맨 끝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와서 다시 3개씩 3개를 중심으로 한 칸씩 옆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기둥이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 되도록 계속 손으로 만져가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다가 화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약간 움푹 파인, 그러니까 항아리 또는 뭐 실내화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둥이 일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계속 손으로 만져줘 가면서 바구니를 짜야지 나중에 예쁘게 볼록
올라온 바구니가 됩니다.
아랫부분을 높이를 웬만큼 올렸으면 이제는 또 세 줄 꼬임을 시작합니다.
영상이 1시간을 좀 넘었는데요. 계속 컬코로 됐다가 다시 돌아왔다를 계속 보고 있네요. 세 줄로 시작해서 세 줄 꼬임이 지금 2층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때는 앞에 부분을 걸어주는 거. 저번에 설명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대충 찍은 것 같아가지고 5번째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짧고 낡은 기둥을 잘라내고 새 기둥을 꼽는 건데요. 지금 세 줄 꼬임으로 2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아이들은 마무리할 때 키가 안 닿기 때문에 좀 긴 걸로 다시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줄 꼬임은 마무리를 하고 지금 2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서 기둥을 3개를 눕히고 시작을 합니다. 2, 3 이렇게 눕히고 첫 번째 눕혔던 기둥 부분을 가지고 와서 앞에 걸어줍니다. 뒤에 서 있는 기둥을 그 걸어준 위에 눕히고 지금 기둥이 부실해서 잘라내고 다시 교체한 장면입니다. 기둥 교체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서 그냥 있는 기둥, 짧은 기둥들을 전부 다 이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 심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짧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풀었다 다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튜브가 상해서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될까 말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튜브를 너무 아끼다 보면 완성품이 상합니다. 저기 물이 있는 이유는 옆에 분무기가 있죠. 네. 등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튜브들이 다 마릅니다. 그래서 빳빳해지기 때문에 분무질을 좀 해줘가지고 튜브 상태가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심을 때, 그러니까 튜브를 심을 때는 고무풀을 그 침는 부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거나 또는 심고 나서 떨어뜨려 주면은 이게 견고하게, 아무래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와던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기둥만 쑥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한 기둥, 그러니까 기둥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드를 사용해서, 목공 본드나 우드락 본드를 사용해서, 또는 강력 본드를 사용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드를 한두 방울쯤 접착용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부분도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안 돼서 다 잘라내고 머리카락을 다시 심고 있습니다. 튜브를 자를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셔야지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고, 잘린 면이 원으로 일자로 자른 것보다 사선으로 자르면 종이가 이제 하얀 종이 면이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가공된 부분보다 그냥 오리지널 갱지나 신문지 그 부분이 잘 붙기 때문에 목공풀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고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것을 기둥으로 다시 심으면 깔끔하게 보기도 좋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왜냐면 지금 있는 튜브들은 비닐 봉지에 이렇게 들어있다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튜브 가공편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새 튜브를 꽂고 있잖아요. 안 쓰는, 지금 막 쓰는 튜브들은 비닐봉지나 랩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감아 주시는 게 습기가 날아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상온에 그냥 이렇게 펴두지 마시고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봉투에 넣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새로 꼽은 기둥을 다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했는데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걸어야 하는 고리 부분하고 바니쉬 딜만 하면 끝나는데, 고리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당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 카메라 의식을 못하고 카메라를 밖에서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고리는 뭐 아주 간단한 작업이니까 안 보여드려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 기회가 된다면 고리 부분하고 또 제가 장식으로 넣은 저 풀잎 부분, 나뭇잎 부분하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고 튜브가 좀 남아서 딸기잼 병을 씻어서 말려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연필 필통으로 쓸 겸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옆에 있네요. 같이 이제 바니쉬를 하려고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시간 새벽 3시인데요. 이거를 다 만들고 우리 14살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처음에는 거인이 신는 실내화냐고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는 남아 소변통 같다고, 남자아이 소변통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만든 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장난을 쳤는데, 그러고 보니 그렇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조금.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